대한민국의 장기적인 미래 예. 이런 걸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 지정학적으로 갇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지금 반도라고 하는데 사실은 섬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휴전선에 의해서 완벽하게 예. 막혀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사실은 섬인데 결국은 이 섬이나 반도들은 예. 이 나쁘게 얘기하면 위기고 예. 좋게 얘기하면 해양으로도 바다로도 나갈 수 있는 기회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리스 예. 또는 뭐 아테네, 예. 그리스, 로마 이런 데가 전부 다 반도들이 그렇습니다. 예, 예. 융성한 곳이잖아요. 예. 앞으로도 저는 이 동북아의 예. 그 한반도의 끝단 예. 부산에서부터 예. 지금 사실은 해양으로의 출발점이기도 하고 대륙으로의 출발점이기도 맞습니다. 하고 예. 근데 그 방법이 해상일 수도 있고 육상일 수도 있고 예. 하늘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부산은 길게 보면 준비만 잘하면 정말로 발전성이 예. 가능성이 높은 예. 도시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담 준론이 오가지만 저처럼 북극 항로를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예. 그럼 바다의 실크로드 같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전문가의 설명 먼저. 네, 전문가께서 예. 왜 북극 항로인지 예. 그리고 부산인지 아까 예. 우리 얘기 나눴던 설명 좀 예. 부탁드립니다. 사실 왜 북극 항로인가 이게 왜 중요한가 물론 뭐 지금 대표님께서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그 사실 제가 이 책 한 권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지만은 네. 제가 가능하면 간략하게 줄여서 네. 한번 말씀드려볼까 생각합니다. 근데 의원님께서 우리가 반도라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네. 펼쳐나갈 수도 있고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한국, 중국, 일본 요 삼국 체제 하에 있었어요. 지정학적 저주라고 표현했군요. 그렇게까지 표현을 기회. 했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기회라고. 이 연안국이 섬나라의 침략을 받고 내륙국의 침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에서도 프랑스가 계속 영국의 침략을 받거든요. 또 독일의 침략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이나 프랑스는 바다에 면한 연안국이기 때문에 섬나라의 침략을 피할 수 없고 이 대륙의 침략을 피할 수 없다. 이걸 이제 나쁜 운명, 그래서 지정학적 저주 이렇게 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상당히 고생을 좀 많이 하셨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북극 항로가 열리면서 남쪽으로 미국, 북쪽으로 러시아가 등장하게 되면 이게 한중일의 경쟁 관계가 한국과 미국, 한국과 러시아의 보완 관계하고 협력하게 되면 대표님이 말씀하신 이 나쁜 운명을 좋은 운명으로 바꾸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북극 항로와 함께 온다. 그래서 이 기회는 사실 우리 민족이 1000년 만에 한 번 맞는 정말 중대한 위기다라는 게 첫 번째 네.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를 얘기할 때 왜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원 빈국. 자원 빈국. 근데 이거 우리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 이거 중동에서 수입했거든요. 그래서 중동에서 이걸 수입해서 쓸 수 있었는데 이제 양안 전쟁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스웨즈 운하라든가 말라카 해협이 막히면 우리 생명선이 끊어지거든요. 네. 수출입이 안 되거든요. 석유도 못 들어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양안 전쟁의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가 자원 빈국에 아주 저주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북극 항로가 열리면 대체 항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항로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축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표님께서도 너무 많이 걱정하시고 왜 하필 지금 와가지고 성장을 부르짖지 않으실 수 없는가? 그게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 일로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앞으로도 위험하죠. 그럼 뭐 미국 같은 나라가 2% 이상 성장하는데 우리가 지금 1% 이하 성장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놀라운 거는 골드만삭스에서 연구해서 2075 장기 계획을 발표했는데 지금 세계 10위권의 대한민국 경제가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세계 24위가 될 거다. 필리핀, 방글라데시, 베트남, 태국보다도 뒤떨어질 거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반전시킬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북극 항로가 열리고 부산, 울산, 경남 이 지역의 거점 항구, 우리가 거점 항구를 제국의 심장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 거점 항구가 생기면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정학적 세 가지 저주를 세 가지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더 보태면 대표님께서도 여러 번 걱정하시고 제일 우려하시는 사항 중에 하나가 저출산으로 인한 그렇죠. 국가 소멸.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원인이 뭐냐 하면 젊은이들이 경쟁이 너무 치열해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경쟁이 치열함 속에는 모든 어려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대표님께서도 한번 언급하신 한국은행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거기 보면
이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 하나만 해결하면 저출산 문제가 많이 해결된다. 그런데 만약에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북극 항로에 거점 항구가 생겨서 대한민국의 수도가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수도와 같은 경제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면 수도권에 몰려있는 인구가 반분이 되죠. 그럼 이것까지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제가 아주 짧게 그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면에서 장기적으로 보나 단기적으로 보나 민족적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네. 이 북극 항로와 거점 항구의 확보라는 건 정말로 중요하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부산 현지에는 이런 논란들이 있어요. 예. 아이 그 뭐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뭐 얼음이 지금 녹는다는데 뭐 안 녹을 수도 있지 뭐 이런 생각들. 그럼 그때가 준비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사실은 매우 무책임하고 좀 책임 회피적인 생각이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지금 이게 사실은 지금 이미 여름처럼 당연히 지금 운항을 하고 있고 예. 지금 뭐라 그래요 그저 어린 못 깨는 시기.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기간이 점점 짧아진다. 결빙 기간이 짧아지죠.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얼음 깨는 기술, 쇠빙 기술도 점점 좋아지고. 엄청 좋아졌습니다. 그다음에 점점 얼음 두께도 얇아지고. 예,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예. 사실 5년 후래봐야 2030년이고. 예. 10년 후 2035년인데 그때가 뭐 거의 활성화될 거라고 보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지금은 사실 준비해도 좀 늦지 않았어요? 아, 이미 뭐 조금 늦었다고 봐야죠. 예. 아까운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관련 해운 산업이라고 하는 것도 활성화 됐을 때 시작하면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내려야 예, 되는데, 예, 예. 그냥 예를 들면 한반도 남단 끝을 지나서 예. 자, 중국을 들렀다 가려면 이게 이제 끊기잖아요, 항로가. 예, 예, 근데 예. 비용이 많이 드는데, 지금 상하이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죠. 아, 그럼요. 지금 투자를 엄청나게 미리 한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도 사실은 지금 투자를 해놔야 예. 한 5년, 10년 후에 수확이 가능하죠. 맞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이 아이디어를 실현하려면 행정적인 그리고 그렇죠. 그 실행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 방금 말씀하신 뭐 세빙선 기술이나 건조기술 같은 우리가 이미 갖고 네. 있는 기술이기도 하니까요. 북극항로 개발이 근데 우리 오늘 부산이니까 부산 지역 경제나 지역의 균형 발전 아까 말씀하셨던 뭐 인구 소멸을 좀 더 늦춰준다라거나 어떤 효과가 있을지 좀 알 수 아니, 있을까요? 지금 당장 보면 이제 관련 해운 관련 기업, 그러니까 운항하는 기업이 있지만 그거와 관련 기업들이 또 많아요. 예를 들면 조선 기업은 당연하고, 예를 들면 수리, 네. 유지보수, 또 서비스, 네. 물류업체. 이게 사실은 집적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항구 하나 생기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세계의 문명의 중심지는 사실 항구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뭐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사실 대한민국은 수도,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으로 몰려가지고 이제 희망이 없어요. 근데 다행히 사실은 활로가 생긴 거죠. 예. 정말 축복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그 표현이 책에 있던데, 예, 예. 천년 만에 저주가 풀린다. 원래 저주라고 하는 건 풀리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좋은 상황 있잖아요. 예, 예, 예. 악 조건이 아니고 예, 예. 저주라고 하는 예. 건 뭔가 내가 풀리면 좋은 환경이 되는데 저는 지금 딱 그 시기가 오고 있고 예. 그걸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고 투자하고 지원하고 예. 사실 인재 양성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교육도 시작해야 돼요. 예, 예. 관련 산업 인프라도 지금부터 구축을 시작해야 예. 비로소 5년 10년 후에 예. 이걸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 이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방 균형 발전이 안 되는 이유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이 균형 발전에서 오는 혜택보다 크기 네. 때문에 못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부산에 투자를 해서 살리는 것도 비용이 더 많이 들고 뭐 광주에 투자하는 것, 속초에 투자하는 것 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 북극 항로가 녹아내리면서 이 그 엄청난 물류가 부산항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부울경에 대한 투자는 효과가 비용보다 10배, 100배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유럽으로 가는 물류, 그러니까 예. 이게 길이와 비용이 3분의 2로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거리도 짧아지고, 기간도 예. 짧아지고, 그리고 사실 그 더 큰 문제는 그 대만 해협의 위험성,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의 위험성. 그다음에 이 수에즈 운하가 혹시 문제가 생기면 예.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 국가 안보상 문제가 발생하는데 대체 항로이기도 하고 더 짧고 효율적인 항로가 생기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예. 우리가 한러 관계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 그렇습니다. 측면에서. 예, 예. 지금처럼 이렇게 좀 적대화되어서 예. 너네하고 안 해. 일본하고 할래. 이러면 우리는 정말 피곤해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러시아 그러면 좀 우리나라하고 적대적인 국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표님께서 한러 관계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참 놀라운 해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러우 전쟁이 한 달 후에 끝나든 1년 후에 끝나든 끝나지 않겠습니까? 뭐 끝나지 끝날 수밖에 없고 예, 예. 안 끝나도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예, 안 끝난 상태에서도 미러 관계는 예. 개선될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는 순간 러시아는 전후 대불황을 겪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5% 6% 성장하는 게 전부 전시 물자 생산이거든요. 전쟁 끝나면 경제가 괴멸돼요. 그러면 이 러시아가 괴멸되는 경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한정 갖고 있는 석유와 가스를 대량으로 팔아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바게닝 파워가 없어요. 이때 대표님 같은 분이 나타나서 빨리 러시아하고 관계 개선해서 우리가 하나도 없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러시아에 그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는 엄청난 석유와 가스가 가스를 러시아가 이렇게 급할 때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우리가 선점하면 앞으로 우리가 지정학적 자원 빈국의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아 있습니다. 러시아가 너무 급해가지고 중국이다 일본하고 먼저 계약을 맺어버리면 우리는 뚫고 들어갈 틈도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을 이제 정책적으로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네요. 예. 네. 너무나 중요한 근데 얘기입니다. 예. 이제 외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 우리는 사실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사이에 일본하고 중국은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고 그렇습니다. 미리 투자들을 하고 있다고 해요. 예. 그리고 일본의 관련 산업들이 일본 해안의 동쪽에 있다가 그 서쪽 해안으로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게 이게 아마 북극 항로 활성화와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물론 추측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일본은 옛날에 태평양 전쟁까지 했던 나라고 또 석유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이 북쪽에서 석유를 구하고 바다로 진출하는데 굉장히 급하고요. 중국은 우리에 비해서 엄청나게 크고 좋은 항구가 많습니다. 상해 하나가 물동량이 부산의 2배가 넘거든요. 거기다가 닝보 선전 그래가지고 동해안에 좋은 항구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중국하고 거점 항구 경쟁을 해서는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정말로 다행히 미국이나 일본이 이 북극 항로의 거점 항구 기능을 중국한테 100% 주는 것을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세계 전략상 바람직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 것 같으면 EU 나라를 만들었는데 EU의 수도를 프랑스에 둔다 그러면 독일이 반대하고 독일에 둔다 그러면 프랑스가 반대해서 그 사이에 벨기에의 브뤼셀에 지금 수도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북극 항로의 거점 항구를 우리가 상당 부분 그 역할을 뺏어올 수 있는 위치가 있는데 네. 문제는 우리가 그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부산의 인구가 지금 막 줄어들어가고 그렇죠. 청년들이 부산을 버리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포항, 울산, 우리나라의 한때는 산업화의 그 엔진이라고 얘기하던 이게 전부 녹슬고 레거시로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대표님께서 이미 좀 늦었는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니까 제가 가슴이 섬찟한 느낌을 받았는데 네. 정말로 좀 늦었습니다. 네. 그런데 한시 빨리 뛰어들어서 누군가 지도자가 이 부울경을 살리고 이 배후 단지를 살려서 네. 북극 항로의 그렇죠. 거점 항구를 선점할 수 있는 기틀을 닦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해주시는 지도자를 만나니까 제가 아주 굉장히 안심이 되고 아주 희망이 생깁니다. 교수님도 큰 역할 해주시고요.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래도 우리가 정말 다행인 것이 이게 경제적 요소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중국 또는 일본이 우리하고 이제 경쟁을 비슷하게 한다면 물론 거기가 먼저 출발했지만 우리 약간 늦긴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항로를 직선으로 그어보면 예. 부산이 제일 가까워요. 예, 그건 그렇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이게 예. 이 대륙 기준으로 붙여서 돌면 예. 일본은 멀고 예. 중국은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부산, 부울경 이 지역, 물론 예. 동해안 지역까지 포함해서 예. 이 한반도가 훨씬 지리학적으로는 최고로 유리한 지점에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활용을 하면 되죠. 지금이라도. 이 시간 그래도 유튜브 라이브를 보시고 계신 분들의 의견 예, 조금만 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숙 님이 이재명 후보는 현대판 정조입니다 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한강그룹, 남북철도도 개통되면 물류비용 더 절감됩니다. 그렇죠. 이런 의견도 좋고요. 예수사랑, 미국도 북극 항로에 적극적입니다. 우리가 앞서가야 한다는 거 찬성합니다. 그리고 귀요미님, 녹화방송 아니고 틈새 방송이라니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반응들 보여주셨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꼭 들어야 될 얘기가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는데 네. 후보님, 그럼 정부가 이 북극 항로 개척과 그리고 거점 항구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아까도 잠깐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장기 계획을 일단 수립을 좀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은 다 방치된 상태거든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그냥 길게 보고 국가 전략 차원에서 길게 보고 장기 계획을 해야 돼요. 그 내부에는 일단 인재 양성을 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관련 인프라를 구축을 해줘야 돼요. 학교도 만들어야 되고요. 네. 하다못해 부두도 지금부터 못지다 갈 거냐 도대체. 네. 그리고 관련 산업들을 지원을 해줘야죠. 지금 조선산업도 지금은 전환을 좀 해야 되는데 여기 맞춰서. 근데 거기는 이제 뭐 교육 지원일 수도 있고 뭐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있고 뭐 자본 투자일 수도 있고 저는 투자도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에. 물론 민간 차원의 해운사들이나 관련 기업들이 다 자체 성장하면 좋은데 어쩌면 초기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때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투자와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 준비돼야죠. 예. 문제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가능성은 열어놓고. 예. 사실 그 미래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는 현실적으로 딱딱 짚어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개괄적으로는 대표님께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앞으로 뭐가 중요하냐면 사실 아무리 부산이 중요해도 대통령실을 부산으로 옮겨오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대안으로서 네. 해양수산부가 부산에 와서 네. 대통령님의 그 직접 진두지휘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게 이 부산에다가 공기업 10개, 20개 유치하는 그렇죠.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인 일입니다. 관련 그래서 기관들도 많고요. 예, 관련 예. 기업들도 그렇죠. 연구기관들도 올 수밖에 없고 그렇죠. 해양 관련 외교 활동이 매우 중요한데 아, 정말입니다. 그것도 사실은 예. 다 집중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엔진을 하나 더 단다 정도의 그렇죠. 개념으로 보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뭐 부산에. 이 네. 북극 항로와 거점 항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대통령님의 네. 대통령실의 별실이 별- 부산으로 별동대죠, 별동대. 별동대가 부산으로 오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정말 그 해양수산부는 꼭 부산으로 네. 와서 그거는 뭐- 대통령님의 뜻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죠. 그리고 제가 아까 하나 뭐 얘기를 못했는데 네네. 이 그 북극 항로 개척이 어쨌든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단기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도 도움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외교 관계예요. 네. 예, 러시아 미국 관계를 우리가 잘 풀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북극 항로에 대해서는 미국도 너무 이해가 커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이해가 큽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뉴스에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북극 항로 때문에 그린랜드를 무력 점령할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하잖아요. 그렇게까지. 예. 살 수 없다면 예. 무력으로 점거하겠다는 네. 얘기를 공개적으로 트럼프가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왜 그러냐 그 얼음 덩어리를 이유는 사실 북극 항로 때문이죠. 예. 그러니까 러시아도 북극 항로가 중요하고 예. 미국도 중요하고 예. 이 전략 경쟁 과정에서 사실 우리도 이해관계를 관철을 해야죠. 예. 그러니까 이 외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 제일 핵은 장기적으로 보면 나중에 짜투리를 얻어먹는 거라면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면 네. 되는데 우리가 주도하려면 예. 이 대미 대러 관계, 이 예. 외교 관계를 잘 정리해야 예. 돼요. 그 대표님께서 진짜 많죠. 대미 대러 관계를 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미국의 트럼프가 그 전통적인 우방인 EU를 딱 제쳐놓고 그리고 러시아와 협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표님의 뜻이 꼭 잘 관철될 수 있는 이 아주 그 분위기까지 잘 조성이 돼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수님 책 예. 4번 파트를 보니까 패배자와 패권국의 갈림길에서라고 되는데 이 예. 갈림길에서 음. 북극 항로가 정말 하나를 갈라서 우리가 이제 패권을 가질 수 있는 국가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저희 이제 시간이 여유롭진 않아서 3분 한마디씩만 좀 예. 듣고 마지막 후보님 말씀 예, 하면서 예.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꼭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독일 그러면 근대적인 강대국 선진국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비스마르크 이전의 독일은 후진국이고 강소국이었습니다. 근데 비스마르크 이후에 새로운 독일이 탄생했습니다. 근데 비스마르크의 명언이 뭐냐면 행운의 여신이 다가왔을 때 그 옷자락을 움켜잡는 게 진정한 정신의 의무다. 근데 현재 우리 한반도 한민족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행운의 여신이 누구냐 하면 북극 항로입니다. 네. 그리고 다가왔을 때가 언제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때입니다. 그래서 다음 21대 대통령께서 이 행운의 여신의 옷자락을 움켜잡는 진정한 정치인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네. 비스마르크 천혈재상이라고 부르죠. 예, 예. 정말 독일을 완전히 다른 길로. 그럼요. 네. 예. 네. 마지막으로 후보님 한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김태우 교수님은 저도 참 김태우 교수님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생각을 그것도 정리를 잘하고 계실까, 그리고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 좀 아쉬움도 있었어요. 예. 좀 더 빨리 이런 그 주장, 예. 이런 주장들이 좀 정책화됐더라면 부산에도 대한민국에도 좀 더 빨리 길이 열렸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좀 늦긴 했는데 그 역할을 좀 해주시고요. 이게 사실은 제가 부산 현장을 보니까 이게 또 정치가 회방을 놓아요. 이 정치인들이 이건 뭐 어차피 되지도 않는 꿈 같은 얘기야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그 뭐 지금 아니라 뭐 나중에 시간도 많은데 지금 뭐 벌써 이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정말 문제거든요. 예. 정치가 오히려 길을 막는 아주 나쁜 사례인데, 어쨌든 그런 논리적인 근거도 잘 만들어주시고, 실제로 저는 이제는 실무를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예. 준비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멋있으세요. 감사합니다. 멋있는 사람 예. 두 사람이 나중에 감사합니다. 서로 멋있다고 네네. 얘기하면서 네. 저희는 K 이니셔티브는 K 이니셔티브로 내일 또 찾아올 겁니다. 자, 내일 또 뵐게요. 네, K 이니셔티브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K 이니셔티브